자, 그래서 이제 재생에너지는 아까 말했지만은 신에너지는 우리가 다른 것보다도 여기 보면 이제 가장 저기하는 게 일단은 수소 에너지가 가장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거죠. 이 수소는 자원이 어떻게 돼? 무한하단 말이야. 수소의 장점이 그거야. 물속에 항상 H2O 들어있잖아. 수소가. 그러니까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 공기 중에서도 얻을 수 있고, 또 우주에서도 제일 많이 있는 기체가 바로 뭐야? 수소잖아. 우리 빅뱅에서 배웠잖아. 그치? 그러니까 수소는 아주 자원이 무한정이라 거의 볼 수 있다. 수소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소는 청정이야. 얘는. 그래서 자원이 무한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청정이다. 그래서 수소는 우리가 연소하면 뭐가 나와? 수소를 태우면 물이 나오잖아. 그치? 그러니까 물이 나오고, 또 물을 갖다 우리가 분해를 해보면, 전기 분해하면 또 수소 나오잖아. 수소와 산소 분해가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지. 그 다음에 얘는 그러니까 에너지도 상당히 높은 그런 열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어. 1g 태울 때 얼만큼 열이 나오는. 상당히 좋은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수소는 어떤 단점이 있어? 자, 수소의 끓는 점이 몇 도씨냐면 마이너스 193도씨가 돼. 수소의 끓는 점이 마이너스 193도씨라고. 마이너스 거의 200도씨에 가까워. 그러니까 우리가 그 기체 연료들은 우리가 기체 자체를 쓸 수가 없어요. 그지? 왜냐하면 수소 기체면은 그 부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양이 얼마 안 돼. 그럼 엄청난 탱크에다가 기체를 넣고서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모든 기체 연료들은 뭘 해야 되는 거지? 얘는, 액화를 시켜야 된다, 액화. 액체로 바꿔줘야 돼. 그지? 그래야지 부피가 커질 거 아니야. 많은 양을 얻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너희들, 그 삼겹살 구워 먹을 때 그 부탄가스라고 있지? 가스통에 들어있는 거. 알아 몰라? 알아요. 그걸 흔들어 보면 거기 뭐 어떻게 돼? 기체야, 액체야? 액체란 말이야. 부탄가스는 부테인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프로판하고 프로페인하고 부테인, 프로판가스, 부탄가스. 얘네들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석유에서 나오는 거야. 석유를 증류를 하면 여기서 나오는 석유가스가 제일 먼저 뽑아서 나오는 게 걔네들이야. 그러면 자, 이 부탄가스 같은 경우에는 끓는 점이 몇 도씨냐면 마이너스 0.5도씨야. 얘는 끓는 점이 높은 거야, 낮은 거야? 낮은. 기체치고 낮은 거라고? 네, 높은 거. 야, 수소가 마이너스 193도씨인데 거기에 비해서 부탄가스는 엄청나게 높은 거지. 그러니까 얘를 액화하기가 어려워, 쉬워? 쉬워요. 쉬운 거야. 좀만 이렇게. 그래서 이 부탄가스 가지고 너희들 겨울철에 등산을 해서 이제 겨울철에 뭐 그 부탄가스 가지고서 이렇게 불 피워가지고 밥을 해 먹고 뭔가 끓여 먹고 고기를 구워 먹자. 할 수 있어, 없어? 안 돼. 겨울철에는 얘가 끓는 점이 마이너스 0.5도씨이기 때문에 액체 상태에서 기체로 못 나와. 기체로 나와야지 불이 붙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그냥 그 액체 상태로 있기 때문에 상태가 안 된다고 얘는. 그러니까 이런 거 모르고 부탄가스 겨울철에 가져가서 해 먹으면 생각하면 쫄쫄 굶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을 알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끓는 점이 높기 때문에 금방 액화시켜서 얘는 통에 담아가지고 쓸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끓는 점이 낮으니까 이거를 액화시키려면 어떻게 되겠니?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경제성이 안 맞는 거야, 아직까지. 수소는. 그런 단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수소 같은 경우에는 폭발의 위험이 많아. 굉장히 가연성 기체이기 때문에 폭발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너희들 그 비행선 있잖아, 이런. 그 비행선이라고 있죠? 예전에 그 운송수단으로도 이 비행선, 지금도 있어, 비행선. 몰라? 이런 큰 풍선같이 되었는데, 여기 이제, 이 프로펠러 달려있고요. 저 이렇게 관광용으로 이렇게 다니는 그런 게 있다고, 비행선. 여기 막 사람 타고 막 그러잖아. 그지? 근데 이때 사람들이 모르고 이 수소 기체를 이 비행선에 연료로 썼는데 이게 폭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죽은 그런 기억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수소는 그런 위험이 있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폭발의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신에너지로 근데 아무튼 굉장히 각광받는 그런 거예요. 지금은 이제 벌써 수소차 이렇게 버스 같은 것도 다니잖아.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는 이제 현대에서 특히 수소 에너지 이거를 굉장히 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일에 기술이 발달해서 얘를 부탄처럼 쉽게 액화시킬 수 있으면 그러면 이제 이 판도가 바뀌는 거죠. 중국이 막 이렇게 배터리 가지고 지금 막 저기 하잖아. 전기, 히토리움 뭐 어쩌고 해가지고 걔네들이 지금 굉장히 앞서 있다고 배터리 쪽으로. 그런데 단번에 이제 판이 바뀌는 거예요. 수소가 된다. 신의 에너지로. 그래서 보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자, 그 다음에는 연료전지. 자, 이 연료전지는 뒤에 좀 설명을 할 건데 나왔으니까 연료전지 설명을 하자. 그래서 자, 그 뒤에 보면은 여기 연료전지 나오죠? 신재생에너지. 그래서 자, 여기 조력이나 파력이나 태양광은 이거는 재생이야. 재생에너지고 얘가 신에너지야. 연료전지. 자, 이 연료전지의 원리는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꼭 알아둬야 돼. 시험에 이거 잘 나온다. 연료전지 원리를 알아둬야 돼. 자, 연료전지는 마찬가지야. 이 마이너스 극과 플러스 극이 있는데 마이너스 극에다가 수소를 공급을 해주는 거예요. 수소기체를 공급을 해주면 자, 여기서 이 수소기체가 전자를 잃어. 그치? 수소기체는 H2니까 분자 하나가 자, 이온화 되면서 전자 두 개를 잃어주겠지. 그치? 전자 두 개를 잃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극에서는 H2가 얘가 EH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 두 개를 잃는다. 자, 전자를 잃으니까 산화냐 환원이야? 전자를 잃으니까 이거는 뭐가 되는 거죠? 산화가 되는 거죠. 산화. 그치? 자, 그러면 플러스 극에서는 이 전자가 어디로 이동하냐면 자, 이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해.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해서 자, 여기에서 자, 수소 이온들이 이 플러스 극으로 얘네들이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여기서 자, 그 전자를 플러스 극에서 전자를 다시 받아요. 수소가. 그래서 전자를 다시 받아서 이 H 플러스가 전자를 얻어서 얘가 다시 수소 기체가 되는데 이 수소 기체가 누구랑 반응해? 산소와 반응해. 그래서 H2O, 물이 된다. 이런 화학 반응식이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전자 이동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전자가 이동을 한다. 그래서 이제 계속 전류가 발생하는 그런 형태의 전지를 우리가 연료전지다. 그래서 이 플러스 극은 이거는 무슨 반응? 얘는 전자를 얻으니까 환원이죠. 마이너스 극은
산화하게 되고 여기 플러스 탄원이 된다. 그래서 이러한 그 화학 반응식을 통해 가지고 간단히 말하면 그거예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자가 이동을 하면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이러한 장치를 우리가 연료전지로 한다. 연료전지. 자, 그래서 얘도 이런 태양광처럼 바로 전기를 얻는 거기 때문에 화학 반응을 통해서 바로 전기를 생산하니까 직접 생산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얘는 높다. 에너지 효율이 높아요. 자,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생성물이 물이야. 물이니까 이 오염 문제, 환경 오염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 연료전지를 이제 배터리로 우리가 쓰게 되면, 그지? 자동차가 가면서 자동차 뒤에서 뭐가 발생하냐면 물이 발생합니다. 그치? 물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다. 좋은데, 근데 이 연료전지도 뭐가 지금 연료가 되는 거야? 수소란 말이야, 수소.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수소는 어떻게 돼? 저장 및 운반이 어렵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굉장히 수소의 끓는 점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굉장히 고압 상태에서 얘를 갖다가 낮춰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수소의 비용이.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폭발의 위험이 크다. 이런 거를 지금 개선을 해야 한다는 거죠. 예. 지금 기술적으로 많이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조만간에 아마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수소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 미래의 에너지로 이 수소가 가장 신에너지의 수소다. 그리고 그 수소를 이용한 이 연료전지, 요거 신에너지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신에너지에서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 석탄이에요, 석탄. 석탄의 백화및 가스화인데, 이 석탄은 사실상 뭐야? 신에너지가 아니잖아. 그치? 석탄은 우리가 이미 이제 앞으로 쓰면 안 되는, 그런 화석 연료인데, 그래도 이제 석탄 같은 경우가 매장량이 많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대로, 버리기보다는, 자, 이 석탄을 액화 및 기화, 가스로 만드는 거야, 석탄을. 고체 덩어리 석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너희들 연탄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어때? 석탄을 떼면, 거기서 뭐가 나와? 재가 나오잖아. 연탄재. 그치? 그래가지고 그게 연탄재, 그것도 이제 좀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고체 석탄을 떼우게 되면 불완전 연소가 되니까 뭐가 발생하냐면 일산화탄소가 난다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연탄재로 인해서 번개탄이나 뭐 연탄이나 이런 걸 인해 가지고 중독돼서 죽는 사람도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근데 얘를 갖다가 액화나 가스 기체화 시켜서 이거를 하게 되면 거의 완전 연소에 된단 말이야. 완전 연소. 그러면 훨씬 더 깨끗하고 더 안전하게 쓸 수가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신에너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에너지. 그러니까 재생과 신에너지의 차이는 뭐야? 재생은 주로 자연 속에 있는 자연의 힘, 태양, 또 바람, 그 다음에 파도의 힘, 그 다음에 또 조류의 힘, 그런 거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는 것을 우리가 재생이라고 하는 거고, 신에너지는 그동안 우리가 쓰지 않았던 어떤 그런 거를 새롭게 만들어서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수소라든가 연료전지라든가 석탄,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석탄도 기술에 의해서 새롭게 지금 에너지 쓰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새로운 에너지를 넣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옛날에 생각도 못했던 거예요. 석탄을 어떻게 그 시꺼먼 석탄, 탄소 덩어리인데 걔를 어떻게 액화시키고 가스화 시키냐 이거야. 근데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면서 이게 가능해졌다는 거.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지만 재생은 자연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에너지, 그죠? 주로 그러니까 태양의 빛, 또 태양광, 태양열, 풍력, 수력, 그리고 해양에는 조력. 조력이라는 건 뭐야? 조력. 우리가 발전 중에 조력 발전이 있잖아, 그지? 인천에도 있고, 인천에 저쪽에 우리 시와호에 가면 거기에 조력발전소가 있어. 사람이 조력이 어떤 힘이야? 조력. 갯벌? 갯벌에 힘이 있어요. 찬호, 조력이 어떤 힘이야? 밀물과 썰물의 차이로 생기는. 그렇지. 밀물과 썰물이 지금 생기잖아. 근데 특히 서해안 쪽은 어떻게 돼요? 밀물과 썰물의 차가 굉장히 크지. 그러면 너희 생각해봐. 밀물을 했다가 민물이 완전히 꽉 찼어. 그 상태에서 썰물이 시작이 되면 어떻게 돼? 물이 쫙 빠져나갈 거 아니야. 그럴 때 빠져나가는 그거를 뭐라고 불러? 그거를 조류라고 한단 말이야. 조류. 그치? 근데 이게 상상 이상으로 조류가 강해. 특히 이 밀물과 썰물차가 큰 조수 간만차가 큰 인천 같은 데는 이 조류가 굉장히 빠르게 나가죠. 빠르게 나가고 빠르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만든 게 이 조력발전이야. 조력발전소. 있다는 거죠. 아까 말했죠. 시와호 같은데 이 조력발전소가 있어. 그래서 그거를 이용해서 발전한다. 그지? 그러니까 이런 게 재생이에요. 재생. 우리가 쓰는. 그리고 이제 뭐 지열은 우리나라는 거의 지열은 쓰지 않지만 저기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화산 활동이 심한 그런 그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 가면은 저 지열로 다 요리도 하고 난방도 하고 뭐 물도 다 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바이오라든가 폐기물 에너지 이런 거 바이오는 생체죠. 생체 에너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이용을 해서 저기를 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옥수수라든가 뭐 이런 것 속에서 알코올을 얻는다든가, 그지? 그런 게 이제 생체 에너지인 거죠. 자, 그래서 얘네들의 장점은 어찌됐든 자원 고갈의 염려가 없는 거죠. 화석연료는 달리. 그리고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다. 그래서 가능한 발전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온실 기체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환경 문제가 거의 없는 이런 좋은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뭐야? 단점은 이런 게 좋지만 일단은 양이 너무 적어. 그치? 야, 이런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발전해서 전기를 얼마나 얻을 수 있을까? 지금은 그 효율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많이 못 얻어요. 많이 못 얻는다. 그래서 뭐 일개의 어떤 집이나 어떤 마을이나 그 정도는 되겠지만 큰 도시, 뭐 서울같이 또는 인천같이 이런 대도시가 쓸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양의 전기 에너지는 얻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아직도 우리는 수력, 화력, 그리고 원자력 이런 발전을 같이 병행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문제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거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비용이. 얘네들은 비용이 많이 들어요. 비용이 많이 든다. 그리고 얼마 못 얻는다. 효율이 낮다. 이 두 가지. 근데 어찌됐든 이 신에너지하고 재생에너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돼? 개발을 해야 되고 점점 더 많이 써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과미가스와 쓰는 거 이거랑 그 다음에 재생에너지 그래서 쭉 그렇죠? 그래서 이 바이오 에너지는 여기 나와 있지. 농작물, 목재, 해조류, 생명체 에너지야. 그지? 그래서 이제 이걸 쓰는 게 에너지고, 그다음에 이제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이제 이런 걸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여기서 열 에너지 만들어서 전기를 생산한다 그랬지만
근데 이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있죠. 그치? 쓰레기 처리를 하지만 이 쓰레기 연소시키면 어떻게 돼? 뭐가 발생해? 환경 호르몬, 그지? 여러 가지 공해 물질 나오기 때문에 이 폐기물 요거는 좀 우리가 친환경제를 할 수 없어. 요거는. 자, 미래에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살 집, 친환경적인 이제 이러한 도시 또는 하우스 이런 게 이제 만들어진다. 그래서 벌써 영국의 이 베드제드라는 도시에는 이러한 그 친환경 에너지 도시 이런 집들을 이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너무 선호하잖아. 그지? 근데 이제 미래에는 아파트가 없어질 수도 있어. 아파트가. 그래서 너희들 그런 거 들어봤어? 미래의 집이 제로하우스라고 하는 거 들어봤어요? 제로하우스. 제로하우스가 뭐야? 뭐가 제로야? 에너지 제로하우스. 그치? 이게 무슨 거냐면 집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집을 짓는데 이 집에 외부로부터 어떤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자체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한다는 거지. 이게 제로하우스.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붕은 어떻게 하겠어? 광패널로. 그죠? 그래서 비대에너지 받아가지고 여기서 전기 얻고 그 다음에 뭐 식수나 물 같은 경우는 이제 빗물 막 이런 걸 받아서 그걸로 같이 이용을 하고 그리고 단열을 아주 잘해가지고 열이 빠져나가지 않게 그렇게 하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한다는 거지. 여기서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것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제로하우스에 가까운 거예요. 건물 관리하는 거. 빗물을 해서 쓰고 또 옷을 정화해서 화장실에 쓰고 열 교환기 이런 걸 해가지고 실내 온도 조절해주고 그 다음에 단열재 그리고 삼중 유리창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에너지의 소비를 극소화하는 거지. 이제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바로 이 제로하우스다. 여기서는 그리고 이제 에너지 공급을 할 때 아까 말했던 주택 지붕이 태양중지로 그죠? 이거를 바꿔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게 하고 아까 선생님 설명했지 열병합 발전소 그지? 이거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저기를 공급을 해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되어진다. 그리고 이제 이 교통정책 앞으로 교통정책은 누가 제일 우선권이 있어야 돼? 사람이 우선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행자라든가 자전거 통행자 이 사람들에게 우선권을 준다. 우선권. 이제 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불편하긴 하지만 모든 것은 보행자 우선이다. 보행자 우선. 그러면 자동차가 어떻게 되겠어? 쌩쌩 달리거나 막 이러면서 이산화탄소 배출하는 거를 감소시켜 줄 수 있겠죠. 그지? 우리나라도 지금 곳곳에 막 감시 카메라가 있고 시속 50km야. 그리고 학교 근처면 30km로 가요. 그지? 그러니까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답답한 게 있어, 사실. 근데 그걸 생각하면은 연료도 아끼고 또 안전도 있고 이게 좋다. 그래서 이거 교통정책에서 이 보행자 이거 우선권 준다는 거 그리고 이제 전기 자동차 충전 설치 이런 것들 이게 이제 미래의 친환경 에너지 도시로서 사람들이 지금 가장 이렇게 꿈꾸는 그런 식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이걸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그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인데 여기서 이제 이것도 신에너지가 되겠죠? 신에너지야, 이것도.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뭐야? 핵
융합 에너지죠. 핵융합 에너지. 자, 이 핵융합도 우리가 역시 뭘 사용하는 거야? 수소를 이용하죠. 수소.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핵융합 설명할 때 핵융합을 하려면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 그랬지? 무슨 상태가 되어야 핵융합을 할 수 있다 그랬지?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가 되는 상태. 그 상태를 물리학적으로 무슨 상태로 그랬지? 그렇지. 플라즈마. 플라즈마. 플라즈마 상태. 기억나? 야, 누가 플라즈마 상태가 뭐냐 딱 물어보면, 동생이 물어보면 플라즈마는 원자핵과 전자가 분리가 되는 굉장히 초고온 고압의 상태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란 말이야. 동생이 없어서 괜찮아요. 자, 그래서 이 플라즈마는 초고온, 초고압이야. 그러니까 이런 초고온 고압 상태에서는 이거를 만들어낸다는 게 어때? 이 상태를 만드는 게 굉장히 힘들고 돈도 엄청 들겠죠. 그지? 그래서 여기 지금 카이스트, 우리나라는 카이스트에서 만들었는데 이거 이 토카마 연구라고 하는 게 이건데 이게 바로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인공태양이야. 인공태양을 만든 거야. 인공태양.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도 상당히 앞서 있는 경우 이런 인공태양을 만드는 나라가 드물어.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들도 막 우리나라 저는 인공태양 이거 K스타라고 그러죠. K스타 이거를 막 빌려달라 그러고 자기들이 와서 이렇게 실험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많이 연구를 하는데 인위적으로 이 플라즈마 상태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또 돈도 많이 들고 또 시간도 만드는데 이거 안 만드는 게 아니야. 만드는데 불과 몇 초밖에 안 돼. 그러니까 그때만 핵융합이 되는 거예요. 그때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점점 시간을 늘리는 게 또 관건이겠죠. 그걸 늘려야 되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이걸 연구를 한다. 그래서 만일에 핵융합이 된다면 이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수소 자체가 자원이 무한이야. 무한하고 그 다음에 자 얘는 특별히 방사능이 없어요. 핵융합이. 그러니까 핵 분열은 방사능이 생기잖아. 그지? 그래서 위험한 건데 핵융합 발전은 방사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좋은 거죠. 자원도 무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방에 모든 에너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야. 핵융합이. 그지? 이것만 되면. 그래서 이거를 지금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하고 나라마다 핵융합을 연구를 하는데 모르겠어. 정말 이게 가능한 건지. 되면 좋겠죠. 되면 좋겠는데 지금에는 진짜 에너지를 걱정할 필요 없는 것 같아. 에너지가. 근데 이게 쉽지는 않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기서 할 때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 자, 여기 개념 문제 여기도 여기 같이 한번 좀 봅시다. 자, 4번에서 기존에 사용하지 않던 새로운 에너지, 그러니까 무슨 에너지? 신에너지. 계속해서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재생에너지. 신재생 에너지라고 복합을 했어. 딱 신재생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 신재생 에너지는 기존에 뭐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그렇죠. 그러니까 기존의 어떠한 화석 연료, 그지? 그런 것들을 이거를 이제 변환시켜서 이용하거나 햇빛, 물, 지열, 강수 등 이건 뭐야?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이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5번에서는 연료전지. 연료전지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이거죠?
화학 반응을 통한 연료의 화학 에너지가 만든 수소 에너지. 이건 당연히 기억이겠죠. 바이오 에너지. 리을. 폐기물 에너지는 이렇게. 그치? 자, 그리고 태양 전지를 이용해서 비대에너지로부터 전기 에너지를 생산한다. 이건 뭐야? 발전 방식. 이거는 뭐죠? 태양 광발전이야. 그치? 또 뭐도 있겠어? 태양. 열도 있겠죠? 태양열 발전도 있겠지. 그치? 그건 열을 이용한 거고, 얘는 빛을 이용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태양 광발전이다. 파도가 칠 때 해수면의 움직임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한다. 파도의 힘에 의해서 만드는 발전 방식. 무슨 발전? 그렇지. 파력 발전. 그리고 밀물과 썰물, 해수면의 높이 차를 이용한 전기 에너지 생산. 이거는 무슨 발전? 조력 발전. 자, 친환경 도시 에너지 설계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기술. OX. 자, 주택의 지붕에 태양 전지판을 설치한다. 맞는 거죠? 이제 그리고 건물 외벽에 고효율 단열재를 사용한다. 이것도 맞는 거지? 단열이 잘 돼야 돼. 그렇잖아. 그치? 모든 도로는 자동차에게 우선권을 준다. X. 자동차 우선이 아니야. 자, 여기 내신 탄탄 문제 여기 지금부터 빨리 한번 해보자.